안녕하세요. 오늘은 작년 수능 수험생들의 발목을 잡았던 산업사회, 정보사회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항상 이런 팁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을 때마다 제 주제와 자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누가 댓글에서 네가 뭔데 이런 영상을 찍냐 이런 댓글을 쓰신 분이 썼던 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어떤 근육질 형님과 1대1 맞짱을 뜨러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면 페이커 선수와 롤 대결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상황에서 싸움 실력이나 어떤 롤 실력이 입증되지도 않은 제가 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거나 롤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신뢰가 잘 가지가 않겠죠. 저는 제 역할을 여러분들이 싸우러 갈 때 여러분들에게 잘 싸울 수 있는 검을 쥐어주고, 롤을 하러 간다면 치트키를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컨닝을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제 역할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스킬이 잘 정립되지 않은 이런 사회문화라는 과목에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일관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이 다중부정형 문항은 도표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작년에는 오답률 4위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유형을 다중부정형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발문에 부정형을 여러 번 집어넣어서 문제 난이도를 높이는 거죠. 이 다중부정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다루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한 번 삐끗하면은 답이 없거나 아니 답이 2개가 나오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이제 많이 잡아먹는 그런 도표 유형과는 달리 실수를 유발해서 오답률을 높이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특히 요즘에는 전형적인 킬러였던 도표 문항의 난이도가 내려가고 개념을 묻는 문제에서의 난이도가 올라가서 그렇게 변별을 하려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다중부정형 문제는 잘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중부정형 문제가 지금까지는 산업사회, 정보사회 문제에서만 좀 국한돼서 출제되었지만 점수표 그런 유형이 사실 단원을 가리지 않고 출제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다른 단원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시간은 단축하면서 실수는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 부정형 발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풀이 속도를 늦추고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한번 예시를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잠깐 멈추시고 네, 풀었다 치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X인 걸 찾는 게 어렵진 않겠죠? 인간에 대한 공격성이 높은 것이 사자니까 A는 사자가 되면서 이게 틀렸다는 것을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다중부정형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O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푸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푸셨던 방법을 잘 기억해뒀다가 제가 쭉 다 설명을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제가 푸는 방법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런 문제를 푸실 때 풀고 나서도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찜찜함을 좀 해소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주어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있을 때는 주어를 이렇게 먼저 체크를 해놓고 푸는 게 좋겠고요. 이제 이렇게 문장이 A는 B에 비해 이렇게 문장이 짜져 있는 경우는 이제 당연히 앞에 있는 게 주어가 되겠지만, 만약에 정보사회에 비해 산업사회는 이렇게 뒤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주어는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걸 잘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주어를 잘 체크하는 것은 사실 이런 다중부정형 문제뿐만 아니라 어느 문제를 푸셔도 잘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회부정 도표 문제 풀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속성을 대응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에서 체크한 주어와 두 번째에서 체크한 속성이 일치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풀어보셔도 좋고요. 잠깐 멈추시고 풀어보셔도 좋고, 제가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주어는 산업사회겠죠. 자, 비대면 접촉 정도 높은 거는 정보사회겠죠. 그러면 당연히 틀렸고요. 자,
주어는 정보사이고요. 쌍방향 매체니까 정보사이겠죠. 그래서 일치하네요. 자, 주어는 산업사이고요. 의사결정이 분분한 정도는 정보사이가 높겠죠. 그래서 X가 되겠고, 주어는 정보사이고 소품종 대량 생산은 산업사이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이건 팁인데 소품종 대량 생산이니까 산업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훨씬 더 빨리 찾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 빨리 푸셨나요?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빨리 푸실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은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빛을 발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태까지는 다 높다가 나왔는데 어떤 속성이 낮다라는 것이 당연히 문제의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때는 주어가 아닌 것을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를 보고 끝에 서술을 보고 낮다가 나왔다, 부정형이 나왔다 하면은 주어가 아닌 다른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멈추고 풀어보셔도 좋고요. 같이 보시면서 풀어도 되겠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자, 낮다가 나왔으니까 주어는 정보사회가 되어야겠죠. 자, 지식정보산업의 비중이니까 정보사회겠고 일치하죠. 5. 자, 높다니까 그대로 주어는 정보사회입니다. 관료제는 산업사회겠죠. 그래서 얘는 X. 자, 낮다 났으니까 주어 바꿔줘야 됩니다. 정보사회로 바꿔주고 대면 접촉해야 되는 건 산업사회겠죠. X. 나타났으니까 주어 바꿔줘야 됩니다. 산업사회로 바꿔주고 이질적인 게 정보사회겠죠. 그래서 답은 X.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어때요? 조금 더 편하게 푸실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자, 아까 우리가 낮다와 같이 부정형이 나왔을 때 주어가 아닌 것을 체크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어를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대답이 아니오라든지 채점 결과가 0점으로 틀렸다든지 혹은 이제 교사가 말하는 것이 틀린 진술이라고 했을 때 주어의 위치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고의 복잡성을 줄이고 문제를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지에 많이 들어간 내용인데 들어갈 수 없다, 요거는 가장 마지막에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2024학년도 수능 19번 문제인데요. 당시 오답률 4위였던 아주 꽤 오답률 높았던 문제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자, 명확한지를 물었기 때문에 B가 주어가 되겠고요. 아니오를 대답했기 때문에 주어가 바뀌어야 되고요. 1점이라고 했으니까 안 바뀌어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 구분이 명확한 것은 뭐죠? 산업사회겠죠. 그럼 A는 산업사회, B는 정보사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선제 볼게요. 자, A는 자 주어 그대로 가도 되겠고 물리적 거리가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친 제약점도 큰 것은 산업사회겠죠. A가 산업사회냐 물어봤죠. O. 자, 그 다음 자, 가의 사회 다원화 정도가 들어간다면 일단은 사회 다원화 정도는 정보사회에서 높겠죠. 정보사회가 높고 그 다음에 높은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주어 A 가고 A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자, 그러면은 정보화가 지금 A란 말이죠. 정보가 A란 말인데 자, 지금 산업사회죠 A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0점이 됩니다. X. 자, 3번이 이제 되게 어려웠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자, 기억 0점이라면 0점 적어보세요. 좀 적으면은 어때요? 주어가 바뀌어야 되죠. A에서 B로 주어를 바꿉니다. B가 되겠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가에는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가정과 일터는 재택근무라니까 정보사회에서 더 결합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정보사회가 B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B가 정보사회니까 들어갈 수 있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X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답률 4위였던 문제. 여러분들도 처음 풀으셨을 때는 굉장히 헤맸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틀릴 수가 없어요. 올해 수능특강 2025학년도 163쪽 2번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풀어보셔도 좋고 저랑 같이 풀어도 되겠습니다. 자,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 큰 것이 산업사회겠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비중은 정보사회에서 높겠죠. 자, 그 다음에 진수를 보면은 높습니다니까 A, 그리고 높습니다니까 B, 높습니다가 B고 니은으로 비교했으니까 얘가 정보사회란 뜻이겠죠. 기억으로 비교했으니까 얘가 산업사회고 니은으로 비교했으니까 얘가 정보사회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교사의 이제 발문을 보게 되면은 두 명이 설명한 내용은 모두 옳고 한 명이 설명한 내용은 모두 옳지 않다고 했으니까 보게 되면은 갑은 A가 정보사회로 했으니까 B가 산업사회라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갑과 을의 진술이 일치하고 병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옳게 되겠고 얘는 틀리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뒤에 부분도 지금 모두 옳다고 했으니까 옳은 갑과 을은
뒤에 진술도 옳게 되겠고, 지금 앞에 진술이 틀린 B형은 뒤에 진술도 틀리게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럼 결국에는 B가 산업사회고 A가 정보사회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1번 선지 보게 되면은 자, 디귿은 이제 옳게 설명한 두 명이죠. 갑과 병이 아니라 갑과 을이 되겠죠. 그래서 X. 자, 그다음 빈칸인데, 자, 구성원 간 익명성 정도는 정보사회에서 더 높겠죠. 그리고 자, 주어 봅시다. 높습니다 했는데 그럼 B가 되겠죠. 그러면 정보사회가 B인지 묻고 있죠. 아니죠. B는 산업사회입니다. X. 다음 나는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 간 구분이 명확한 건 산업사회겠죠. 산업사회가 되겠고, 자, 낮습니다니까 뒤쪽에 동그라미 쳐줘야 되겠고, 그러면 산업사회가 A냐 묻고 있죠. 아니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겠죠. 5. 그 다음 다의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들어갈 수 없다. 자,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 당연히 재택근무라는 정보사회가 높겠고요. 자, 낮습니다인데 그 진술 틀렸으니까 다시 앞에 거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정보사회가 B냐고 묻고 있는데 B는 산업사회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가 맞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요 두 번째 질문을 이제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자, 물에 머무르는 비율은 당연히 오리가 높겠죠. 오리가 높은데 낮으니까 지금 주어는 A가 되겠죠. 그래서 A가 오리, B가 사자, 요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A는 B에 뭐가 낮다니까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반려동물 적합도는 당연히 오리가 높겠죠. 그러니까 얘는 B가 오리냐를 묻고 있겠죠. 근데 B는 사자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가 돼서 O가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수험장에서 이제 긴장을 하게 되면은 사고를 하기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원칙에 따라서 차근차근 틀릴 수 없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마찬가지로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인데 훨씬 쉽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소품종 대량 상식의 비중이니까 얘는 산업사회가 되겠고, 높은 건 A니까 A가 산업사회, B가 정보사회 이렇게 되겠죠. 써주시면 돼요. 산업사회, 정보사회. 그럼 여기는 산업사회가 높은 게 들어가겠고 여기는 정보사회가 높은 게 들어가야겠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 다원화 정도가 높다. 자, A가 주어가 되겠고 사회 다원화 정도는 정보사회죠. 그러니까 A가 정보사회냐 묻고 있으니까 X. 비대면 접촉 정도는 정보사회인데 낮다라고 했으니까 주어 A가 돼서 A가 정보사회냐 묻고 있죠. X. 그 다음에 일방향 매체의 정보 전달 비중은 당연히 산업사회가 높겠죠. 그러면은 가에 산업사회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있다. 그 다음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 간 경계의 불명확성 당연히 정보사회가 높겠고, 자, 나에는 정보사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5번 전자상거래는 당연히 정보사회니까 나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5번 선지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가 연습 문제를 넣어놨는데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문제에서 조금 변형을 해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 앞에 문제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시고 영상을 이어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점, 0점 조건이 있고 총 점수가 1점이다 이렇게 주고 있네요. 자, 먼저 분석을 해보면은 질문을, 자, 사회 다원화 정도는 당연히 정보사회가 높겠고 낮은 질문을 받기 때문에 주어로 바꿔줘야 됩니다. 얘는 그래서 A가 정보사회인지를 묻는 문제구나 이렇게 되겠죠. 선제 보겠습니다. 자, A가 산업사회라면은 지금 얘가 틀린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0점이 되겠고 그러면 기억이 1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자, 2번 자, B에 비해 A가 낮다면이 됐죠. 자, 주어가 지금 뒤에 있죠. 낮다면 나왔으니까 주어 바꿔서 B가 되겠고 비대면 접촉하는 건 정보사회겠죠. 지금 보면 B가 정보사회라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A가 정보사회라고 하고 있는 얘가 뭐가 되겠어요?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이 0점이 되고 기억이 1점이 됩니다. 따라서 2번도 틀린 선지가 됩니다. 3번 자, 기억이 1점이라면 자, 기억이 1점이라는 것은 니은이 0점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A가 산업사회, B가 정보사회인 것을 확정지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 높다라 되어 있고 주어는 그럼 A가 되겠죠. 가정과 일터가 결합한 것은 정보사회니까 A가 정보사회냐를 묻고 있죠. A가 정보사회가 아니네요. 산업사회네요. 4번 자, 가의 일방향 매체의 정보 전달 비중이 들어갈 수 없다라 물어봤는데, 자,
자, 보면은 자, 먼저 일방향 매체의 정보 전달 비중이 큰 것은 산업사회겠죠. 산업사회인데, 자, 대답이 질문으로 가서 대답이 아니오야. 높은 가니까, 자, 높은 가였으니까 A였는데 대답이 아니오니까 주어로 바꿔줘야겠죠. B로.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요? B가 산업사회인지를 묻는 문제예요. 자, 보면은 얘는 A가 정보사회인지를 묻는 문제겠고, B가 산업사회인지를 묻는 문제죠. 그러니까 두 개는 맞으면 같이 맞고 틀리면 둘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0점 아니면 2점이 되기 때문에 1점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들어갈 수가 없다가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자, 그럼 5번도 결국 똑같이 푸는 건데요. 자, 탈관료 조직의 비중은 당연히 정보사회가 높겠고, 그렇다는 것은 B가 정보사회냐를 묻는 거겠죠. 그러면은 B가 정보사회라고 하는 것과 A가 정보사회라고 하는 것과 당연히 둘 중 하나만 맞겠죠. 그러니까 1점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가 돼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 볼게요. 갑을병 진술이 있고 두 명이 설명한 내용은 옳지 않고 한 명이 설명한 내용만 옳다고 하고 있죠. 자, 먼저 갑과 병을 분석해 봅시다. 빈칸이 없는. 자, 낫습니다 돼 있으니까 B가 되겠고, 분권화 정도는 정보사회겠죠. 그럼 얘가 주장하는 거야. B가 정보사회라는 거죠. 자, 병 봅시다. 높습니다 돼 있고, 그럼 주어는 B로 유지되겠죠. 자,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구분이 명확한 것은 산업사회겠죠. 그러니까 얘는 B가 산업사회가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어떤 걸 추려낼 수가 있냐면, 무조건 둘 중 한 명은 맞고 한 명은 틀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두 명이 지금 틀렸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는 틀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어까지 체크해 줄 수 있겠죠. 낫습니다니까 A였는데 틀렸기 때문에 다시 주어는 B로 돌아가겠죠. 자, 문제 봅시다. A가 산업사회라면, 자, A가 산업사회라고 주장하는 사람 누구죠? B가 정보사회라고 주장하는 갑이겠죠. 그래서 옳게 설명한 사람은 갑이 됩니다. 2번. 자, A에 비해 B가 낫다면이라 했으니까 주어 B였는데 A로 바꿔줘야겠고, 다품종이니까 정보사회겠죠. 그러니까 A가 정보사회라면 이렇게 묶었겠죠. 그러면은 B가 산업사회라고 진술하고 있는 병이 옳은 진술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A가 정보사회니까 B가 산업사회라고 하고 있는 병이 옳게 되겠고, 자, 3번. 자, 기억이 갑이라면, 그러니까 갑이 옳은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B가 정보사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B가 정보사회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손재 봅시다. 자, A는 B에 비해 낫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B가 주어가 되겠고, 가정과 일터가 결합되어 있는 건 재택근무하는 정보사회죠. 그러니까 B가 정보사회냐 묻고 있죠. 맞네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번 풀어볼게요. 맞아. 기억이 병이라면, 그러니까 맞는 사람이 병이니까 B가 산업사회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겠죠. 가에는 일방향 매체의 정보 전달 비중이 들어갈 수 있다. 자, 일방향 매체는 산업사회겠죠. 주어는 B였습니다. 산업사회가 B냐 묻고 있죠. 들어갈 수 있다가 된다. 그 다음 5번. 자,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는 당연히 정보사회가 크겠죠. 그러니까 정보사회가 B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보사회가 B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갑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그리고 5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선지. A가 산업사회면 B가 정보사회고, 가는 산업사회 특징, 나는 정보사회 특징 들어가야 되고, 자, 나의 일방향 매체 정보 전달 비중, 일방향 매체는 산업사회 많겠죠. 그래서 나에는 지금 정보사회 특징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갈 수 없다. 다음은 자, B에 비해 A에서 낫다면이라 되어 있죠. 낫다면이기 때문에 주어는 A였는데 B가 되겠고, 소품종이니까 산업이 되겠죠. 산업, B가 산업, A가 정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가의 탈관료제 조직의 비중, 탈관료제는 정보사회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가 됩니다. 자, 마지막. 자, 가에는 구성원 간 익명성 정도는 정보사회가 높겠고, 사회 다원화 정도도 정보사회가 높겠죠. 두 개는 반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같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이용을 해서 한번 다른 문제들도 풀어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풀리신다는 것을 체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